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아침까지 곡 작업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잠 한숨 못 자고 업체 들려서 좀 보고 여전히 좀 피곤한 상태긴 한데, 피곤한 상태라서 더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늘 불안과 두려움 같은 걸 안고 있는데, 뭐 저 또한 살아가면서 미래가 우리 항상 이제 불확실하니까 두려움과 초조함 뭐 이런 것들을 뭐 떨쳐내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힘들긴 하죠. 근데 오늘은 유난히 모든 게 고맙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잠시 이것저것 업무를 보면서 주말 동안 곡 작업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뭐 어떤 측면에서는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긴 뭐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건 뭐 아니지만, 나름 이제 창작을 하고 있고 스스로도 작곡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며칠 전부터 작곡가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폭넓게 아티스트다, 나는 아티스트다, 원래 그림도 전공했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아티스트라는 개념으로, 창작의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냥 문득 주말 동안 작업한 것들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참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문득 또 어떤 분이 뭐 댓글을 또 주셔서 그런 또 계기가 돼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타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가 그렇겠지만, 일단 기타를 예로 들면, 기타는 머리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기타는 가슴으로 연주하는 것이냐? 아니다. 오래전까지만 해도 악기는 가슴으로 연주하는 것이다, 뭐 좀 더 극명하게 말을 하면 뭐 온 영혼을 전율하듯이 온 영혼을 연주하는 거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타는 머리로도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온 영혼으로도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기타가 나를 연주하게 하는 것이다. 주말 동안 작업하면서 사실 그 전 연주와 어떤 느낌과는 다른 몇 가지 요소들이 좀 더 저는 성장했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말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느껴져요. 제가 가슴으로도 연주한 것이 아니고 머리로도 연주한 것이 아니고, 기타가 나를 연주한 부분이 분명 주말 동안 작업한 부분에서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더 느낀 것 같고, 결국 제 관점에서는 기타는 머리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온 영혼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가 나를 연주하는 것이다. 한 10시나 11시까지 더 여기서 좀 이것저것
일을 좀 보다가 사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작곡실 가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면은 다른 친구들도 막 드럼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한 11시쯤에 출발할 예정인데 오늘은 이런 화들을 좀 더 두고 기타가 나를 연주한다는 화두를 두고 여전히 창작 작업에 지금 몰두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스케치만 해뒀던 곡을 토대로 해서 창작 작업을 할까 합니다. 계속 그 토요일에는 좀 제가 이제 창작한 곡 중에 좀 그래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들 위주로 하다가 일요일은 창작을 했어도 이제 마음에 좀 안 드는 곡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사실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참 분별인데 어쨌든 좀 난해한 곡들을 위주로 뭐랄까 안 만졌던 곡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이게 그때 이 곡을 만들 당시에는 참 간절했었는데 그 간절함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고 이 가슴 깊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살짝 잊혀진 것들이 있는데 다시 그 깊이 생각하면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왜 세월이 지나서 잊혀졌을까. 그래서 스케치만 해뒀던 한 곡을 어제는 바로 만지지 않고 한참 명상하듯이 들여다봤는데 그렇다고 뭐 편곡 작업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명상하듯이 계속 그냥 들여다보기만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때 이 만들 당시 그 어떤 느낌, 일종의 에너지 같은 게 강렬하게 느껴지면서도 내가 과연 지금 세월이 한참 흐른 이 시점에서 그 에너지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곡을 이제 다듬긴 할 텐데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기타가 나를 연주하게 한다 그 에너지를 온 가득 품어내면서 기타가 내 몸을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인 작업이 아닌 내면적인 그런 작업들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 저는 나아진다고 보고 있고 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뭐 이것은 약간 뭐 다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본래 뭐 굳이 악기다운 악기를 처음 접해본 것은 리코더라고 하나요? 뭐지? 피리. 우리 때는 이제 피리라고 부르는데 리코더죠 그게? 리코더라고 하나? 아무튼 그 피리 있잖아요 피리 불어서 도레미파솔라 되는 거. 이제 음악 시간에 시험도 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곡 골라서. 근데 물론 그 전에도 악기는 아니지만 악기 비슷한 걸 접할 때도 그런 뭐 접근법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피리도 저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오빠 생각 뭐 그런 노래가 있다.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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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제 노래가 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피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개 이름을 외우고 그 피리로 그 외운 개 이름을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왠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악기를 처음 접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피리를 잡고 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어차피 노래는 아니까 듬뿍 듬뿍 듬 이렇게 연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피리를 연주한다기보다는 피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에 집중한 거죠.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제가 이런 느낌을 갖는 것도 그런 유년 시절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어떤 리듬과 게으름, 이 포인트에서 벗어나서 기타 자체가 나를 연주하게 하는 것, 이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런 내면적인 접근법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연주 속에서 또 성장하는 나를 볼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인간은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생명체예요.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뭐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극한의 한계에 다다르면, 이 극한의 한계라는 게 정신적 극한의 한계일 수도 있고 육체적 극한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정신적 극한의 한계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육체적 극한의 한계 같은 경우는 결국 육체의 어떤 고통,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겠네. 만배의 절을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만배의 절을 할 때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뭐 3일 4일에 걸쳐서 보통 이제 3일 동안 만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루 뭐 한 5,000배 뭐 3,000배 정도는 거뜬히 하다가, 이제 둘째 날은 이제 완전히 안 쓰던 근육들이 고통이 이제 다가와서 진짜 조금만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것을 견뎌내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육체적 고통이 극한에 다르고 거기에 정신적 고통도 따르면서 어느 순간 이제 뭐 약간 몽롱해진다고 할까, 이 고통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몸도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내 몸인지 다른 사람 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 생각도 이제 고통에서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뭔가 아무튼 약간 무의식 상태로 돼서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이 계속 유지되다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야. 몸도 마치 고통스럽지 않고 가벼운 것 같고, 이제 하나의 행위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절을 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내 정신은 굉장히 자유롭고 마치 모든 만물과 연결된 것 같고, 그게 이제 일종의 기타가 나를 연주케 한다라는 개념과 조금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데,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긴 한데, 좀 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악기라는 게 이제 튜닝을 해야지만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튜닝이라는 개념도 일종의 기준에 의한 어떤 정확한 기준점을 정해놓은 음을 튜닝하는 거잖아요. 절대음에 튜닝을 하는 건데, 사실 이 튜닝도 내가 예를 들어서 미라는 음을 기존
규칙을 정해놓은 미가 아니고 나만의 미, 기존 음보다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 있는 미를 정했다거나 그것도 역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튜닝은 되겠죠. 처음에 기타를 시작할 때 조율기 같은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략 미라는 음을 이 정도 기준으로 잡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원래 그 기존의 그 원래 정확한 음에서 별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약간 낮거나 약간 높은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조율기 없이도 그걸 절대음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 같던데 이제 기준 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음이라기보다는 저는 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공명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역시 에너지 관점인데 이 공명이 있어. 이렇게 이 소리 진동이라고 하지. 그 어떤 진동 에너지가 이 내 몸의 어떤 에너지 혹은 세포 이런 것들이 울림이 약간 편안함을 주는 그 공명의 편안함, 서로 맞부딪혔을 때 그런 상태에 완벽하게 될 때 아주 완벽한 조율이라고 이제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음을 튜닝하는 게 아니라 그 공명을 내 공명하고 맞추는 거죠. 그래야만 아까 말한 기타가 나를 연주케 한다는 것에 더 가깝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공명을 맞춰야 기타가 나를 연주할 테니까. 그래서 단순히 튜닝이 음을 맞추는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되고 굉장히 이 튜닝이란 작업도 공들여서 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례로 인도의 어떤 연주가는 유명한 연주가인데 공연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3일 전부터 모여든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 연주를 1시간짜리 연주를 듣기 위해서 3일 전부터 먼저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제 공연 날이 다가와서 공연 시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녁 7시다 그러면 저녁 7시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튜닝을 한다는 거야. 이 연주자가 분명히 연주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뛰어난 뮤지션이라면 미리 튜닝을 완벽하게 해와서 바로 연주를 공연을 시작하지 않고 공연장 와가지고 튜닝을 한다는 거야. 그것도 뭐 잠깐 10분, 20분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3시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관객들이 그것을 같이 공명하면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라는 특성, 그런 나라의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듣는 사람들조차 그 에너지의 공명에 계속 집중했다는 거지. 인도다운 아주 감동스러운 부분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튜닝하는 것을 순조롭게 지켜보고 같이 그 튜닝의 그 공명에 서로 맞춘 거예요. 잔잔해질 때까지. 그리고 연주가 딱 시작되는데 한음만 띵 하고 쳐도 전율이 오는 거지. 단순히 음의 멜로디 전율이 아니라 그 공명의 전율. 그것은 단순히 연주를 뛰어넘은 어떤 뭐 그런 감동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래서 튜닝이 사실상 그런 어떤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짧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고 있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작업실 가서 그런 데에 어떤 포인트를 더 줘가지고 좀 창작 작업을 하더라도 하고 싶고, 이 욕심을 자꾸 가지고 뭔가 듣기 좋으려고만 하다 보면 성장하지 않고 새로움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늘 새롭게 연구한다는 정신이고, 그리고 늘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기타가 나를 연주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마음가짐으로 요즘 뭐 장비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뭐 워낙에 정보들도 많고 해서 얼마든지 테크니컬하고 현대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방식은 쉽게 또 접근하고 다들 또 그렇게 연주를 잘들 하고 있고 또 사운드도 기가 막히게 내고 있는데 뭐 그것도 참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방금 말한 기타가 나를 연주하게 하는 아주 원초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제 내면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 창작이라는 작업 역시 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싶고, 물론 성장한다 하니까 뭐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나이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여전히 저는 아직도 10대 20대 그런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끔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갓 키워낸 채소를 뜯어서 그 집에서 만든 된장에다가 비벼 먹었던 기억이 가끔씩 나는데 그 갓 키워낸 그 채소에서 나는 그 정말 그 신선한 향과 집에서 쓴 된장 그 향이 그 자연적인 그 향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음악의 어떤 원초적인 뭐 그런 것들에 더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더 매력을 느끼고 거기서 좀 성장을 꾀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참 어떤 측면에서는 악기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이 악기라는 건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인간들이 창조해낸 것들이 많지만 특히 기타도 기타지만 바이올린은 개인적으로 기타보다 한 수 더 일하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더 강렬하게 더 요구하는 악기다. 그래서 저는 바이올린도 가끔씩 연습하긴 하는데 바이올린은 악마가 만들어낸 악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영혼을 진짜 내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진짜 바이올린이 내 몸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연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요소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물론 피아노도 피아노 나름대로 매력적이 있고 아무튼 악기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비로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참 길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도 초점을 다시 한번 굳히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 제자들한테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가수 김창원 씨 아시죠? 김창원 씨가 기타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기타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어렵게 하나 장만했는데 기타를 어떻게 쳐야 될지도 모르고 코드도 모르지만 기타 한음 한음을 튕기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밤새도록 한음 한음 그냥 천천히 튕기면서 눈을 감고 기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 밤을 새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생이라고 했나? 아무튼 같이 지내는 동생이었던 것 같은 동생이 잠도 못 자게 왜 자꾸 그러냐 해서 그 다음에는 기타를 들고 그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했나. 그 옥상에 장독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달빛 아래에서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타를 한음 띵띵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냥 기타를 정말 가지고 싶어서 기타를 하나 생겼을 때 보통은 기타를 잘 치려면 교본을 봐야 되나? 뭐 그 시절에는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정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책을 사서 봐야 되나? 교본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이 안 들고,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 게 기타 하나만을 치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 좋음이 조금씩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기타와 공명하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공명하는 그거부터 이제 처음부터 시작된 거지. 그러면 기타 음들을 이렇게 하나만을 치는 것마다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발전하게 돼서 그게 하나의 창조물이 되고. 근데 왜 또 제가 김창완 씨를 얘기하냐면, 김창완 씨는 다작의 산물이잖아요. 곡을 뭐 쓸 때는 뭐 하루에도 뭐 막 몇십 곡씩 막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썼다고 뭐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처음부터 악기를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김창완 씨 같은 건 그런 어떤 창작 쪽으로 발전한 것 같고, 사실 연주적인 측면에서는 뭐 썩 잘하는 축에 속하지는 않죠. 아니면 못하는 축에 속하지만 실례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뭐 가끔 초킹만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초킹만 보면 어떤 수준인지 알잖아요. 다른 데서는 잘 안 느끼는데 이 초킹에서 절대음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그 공명의 그 에너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람의 그 심장을 두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사실은 김창완 씨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거기서 다 판가름 나고, 저는 그래서 사실 연주자들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연주자들이 눈 씻고 찾아볼 정도로 좀 드물긴 하거든요. 거기서 완전한 공명함이 느낄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말이 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김창완 씨의 다작은 그런 기타 하나를 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일종의 같이 공명하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타 자체가 나를 연주하게 하는 그런 경지까지 이룬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많은 창작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제가 나름 좀 작곡을 하고 있지만, 이 작곡을 해서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유명해지고, 이게 또 뭐 금전적인 여유까지 가져다는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또 바라고 하다 보면 이 창작의 또 순수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작곡가라는 직업은 냉정하다. 이건 현실이다. 그런 식으로 작곡할 거면 그냥 취미로 즐겨라. 맞아요. 취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삶이 불안하고 삶이 평화롭지 못하는 상태, 누가 봐도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상태인데 취미로 기타를 즐긴다? 이거는 경지를 넘어서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미를 굉장히 낮게 얕잡아 보고 뭐 하찮게 보는데, 베토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취미는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취미란 고귀한 것이고 굉장히 전문가적인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그래서 차라리 현실적인 직업성을 가진 작곡가의 길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작곡의 개념인데 취미로 그걸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물론 취미도 이제 단계가 있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수준에서 취미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는 것일 테고, 제가 말하는 취미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고급 정신적이고 어떤 내면적인 굉장히 성장이 저기 위쯤에 있는 그런 취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쓸데없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의도는 기타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는 머리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악기는 심장으로 연주하는 것도 아니다. 악기는 가슴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며, 악기는 온 영혼이 전율하며 온 영혼으로 연주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문득 조금 전에 들었고, 결국 온 영혼으로 전율할 정도로 연주하면 굉장히 굉장한 연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악기가 나를 연주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조금 전에 머리를 때리듯이 뭔가 내리를 치듯이 깨달은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 계속 연주를 통한 내면의 성장을 이루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좀 더 제 곡을 들으면서 일을 보다가 11시쯤에 작곡실을 향해서 창작 작업을 할까 합니다. 그럼 이따 작업실에서 뵙도록 하죠. 이상